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장 모듈과 패키지 개념 자바 기본 패키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패키지 이번 장은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는 형식으로 좀 강의를 좀 했어요. 지금까지 좀 되게 힘들게 달려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중에서는 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키지는 그냥 클래스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들의 모임인데 하나의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게 뭐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두 그러니까 패키징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작업 어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것들을 이제 패키징 하나의 그룹으로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파일 인풋 아웃풋을 하기 위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들을 이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이거는 하나의 파일 입출력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위한 클래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그룹화 시켜서 패키징해서 관리하는 거를 패키지라고 해요. 패키지라고 하고 뭐 여기서는 필요성에서 뭐 이런 오류 때문에 뭐 쓴다고 나오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래스를 클래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하나의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파일 IO, B라는 사람은 그래픽, C라는 사람은 UI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목적을 그러니까 각각의 목적이 다르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같은 클래스 이름을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징 없이 이렇게 합치다 보면은 같은 클래스 이름이니까 당연히 합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패키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키징은 제가 아까 말한 그 목적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각의 목적에 맞는 어떠한 클래스들의 묶음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고 뭐 어떤 내가 뭐 파일 인풋 아웃풋에 필요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패키지를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가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클래스들을 한 번 더 묶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패키지 개념이에요.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이름의 패키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얘네들은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오류 때문에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파일 IO라는 패키지랑 뭐 UI라는 패키지 만들고 그래픽이라는 패키지 만들었죠. 그래서 뭐 보시면 파일 IO에 툴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UI에 툴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같은 클래스지만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같은 클래스지만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 다른 파일로 취급이 가능하고 다른 클래스로 취급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뭐 불러오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지만 불러오는 방법에 따라서 요 클래스 선택할지 요 클래스 선택할지 그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패키지는 여러분들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어떤 목적에 맞는 그 클래스들을 그룹화하기 위해서 패키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패키지는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키지 설명이 나오죠. 서로 관련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터리에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모듈은 클래스의 더 상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모듈 같은 경우에는 JDK 9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9부터 이걸 적용하기 시작했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나 이미지 등의 자원을 모아서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패키지들을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A라는 패키지랑 B라는 패키지만 필요하지 뭐 C, D, E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A, B 패키지만 모아서 따로 모듈화를 해가지고 묶어놓은 거를 모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키지의 묶음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패키지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같은 이런 자원들도 같이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거고요. 그 특징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보시면 A 파일을 여러 모듈로 분할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에 적합한 모듈로만 실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그것도 있고요. 요 두 번째인데, 메모리 등의 자원이 열악한 작은 소형기기에서 꼭 필요한 모듈만 구성해서 아주 작은 크기의 실행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요게 목적이에요. 이러면 그 요즘 IoT가 막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죠. 근데 이런 IoT 기기들이 굉장히 소형이고 자원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바를 올리고 싶으면 자바의 모든 모듈을 다 올려서 통째로 올려서 JVM을 일단 올려서 실행을 해야 되죠. 이게 JVM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모듈에 작은 디바이스에 자바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거를 모듈화 시키고 나서 이제 그 만약에 내가 A라는 IoT 기기에 어떤 자바 응용 프로그램 만든다고 하면은 A라는 IoT 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내가 필요한 그 패키지들만 딱딱 정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듈화를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듈만 그 IoT 기기에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모듈을 다 삭제하고 필요한 것들만 모듈화 시켜서 올려놓으면은 원래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IoT 기기에 A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자바 전체 그 모듈을 다 통째로 들고 와서 실행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모듈화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메모리 크기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자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돌릴 수 있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이 모듈화예요. 모듈화고, 여러분들이 모듈화를 꼭 쓰지 않아도 돼요. 쓰지 않아도 되지만 뭐 다른 IoT 기기 이런 거 만들 때 쓰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번에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쓰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개념만 알고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패키지랑 모듈화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음, 여기 보면 뭐 패키지명과 클래스명, 패키지명이랑 클래스명은 이게 점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바 API들 있죠. 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든지 뭐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메스라든지 여러 가지 API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API들은 자바 8까지는 다 패키지화 돼 있었어요. 패키지로 정의가 돼 있었는데, 자바 9 이후부터 다 모듈화가 되었거든요.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런 API들을 모듈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JMOD, 자바 설치된 이 JMOD라는 디렉터리 보면은 JDK 그 10 같은 경우에는, 10 이후는 잘 모르겠는데 10 같은 경우에는 99개의 모듈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PI들을 다 모듈화를 시켜놨어요. 보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모듈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얘네들이 .jmod로 되어 있는데, 얘네가 압축 포맷으로 압축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JMOD 명령어로 풀면은 얘네들이 다 풀려요. 패키지가 다 풀려요. 패키지를 싹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쭉 풀어보면 자바라는 그 폴더 안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패키지들이랑 클래스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패키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듈화를 해놓고, 모듈화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듈화를 다 해놨고 각 모듈 안에 목적에 맞는 묶음들이 또 이렇게 쫙 있는 거고요. 그 패키지를 또 풀면은 그 안에 또 클래스들이 쫙 있는 거고. 그래서 클래스의 묶음은 패키지,
패키지의 또 묶음은 모듈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통 API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API를 사용할 때 뭐 메스라든지 스캐너 것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메뉴에 요 임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패키지를 불러오죠. 그 패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불러오는 게 그 패키지 안에 지금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캐너라는 그 클래스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표준 인풋을 받아올 때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죠. 이거 사용하는데 그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그 util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 이 스캐너를 사용하려면 java.util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해요? import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java.util을 불러오죠. 근데 이 import를 안 쓰면 보통 여러분들 스캐너를 쓸 때 이 앞에 패키지 이름을 다 써줘야 돼요. 패키지랑 클래스는 다 써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바라는 패키지 안에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클래스고요. 얘는 패키지예요. 패키지들은 각각 그 폴더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쓰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 방식은 잘 안 쓰고 임포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캐너 클래스를 불러올 때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스캐너를 이렇게 불러오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스 시작 부분, 그러니까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자바의 util이라는 패키지에서 불러올 거다, 가져올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클래스 명까지 다 쓰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속해 있는 패키지까지만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만약에 스캐너랑 클래스 부르고 싶으면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곱하기를 하면은 자바의 util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이거 뭐야 모든 클래스들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바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요. 스캐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여기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다 임포트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util이라는 클래스 패키지 안에 스캐너라는 클래스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키지의 클래스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 패키지를 불러오는 이유는 그 내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가 현재 내가 뭐 그런 임포트 이그젠플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지금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클래스가 속해 있는 패키지 이외에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임포트를 사용해서 패키지 경로를 다 명시해 줘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 설명을 했죠. 여기 한 페이지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UI라는 그 패키지 안에 뭐 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파일 IO에 있는 이 파일 카피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지금 이 메인이라는 클래스, UI의 메인이라는 클래스는 UI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 IO에 파일 카피라는 클래스를 불러온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또 명시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불러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선언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패키지 여러분들 만든 소스 코드 위에 이렇게 패키지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패키지 명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요 UI라는 여러분들이 그 풀이라는 클래스를 컴파일 할때 보면 컴파일을 할 때 그 지정된 UI라는 디렉토리에 저장하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점 자바 파일이랑 점 클래스 파일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패키지 UI는 점 클래스 파일 만들 때 사용하는
지정되는 그 폴더예요.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자바를 컴파일 하는 순간 .클래스라는 파일이 여기 UI라는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바랑은 다른 거예요.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사용하는 거는 뭐 라인이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라인이라는 클래스는 지금 보시면 그래픽이라는 패키지죠. 패키지가 다르죠. 그래픽이랑 UI죠. 다르기 때문에 그 그래픽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라인이라는 클래스는 이 UI의 툴이라는 그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 웬만한 아이디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가져다 쓸 때 만약에 임포트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줘요. 그런 거는 좀 아이디의 편한 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언은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래서 패키지 만드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걸 한번 요 예제를 패키지로 만들어 볼 건데, calculator라는 클래스랑 그다음에 goodCal이라는 클래스를 패키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goodCal이라는 클래스는 calculator를 상속받아서 쓰는 하나의 그 클래스죠. 그다음에 메인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패키지 따로, 요거 패키지 따로 그래서 이 calculator 패키지를 lib라는 패키지로 만들 거고요. 클래스를. 그 다음에 goodCal이라는 클래스를 앱이라는 패키지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얘네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클립스를 할 건데, 이클립스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보시면 패키지 만드는 게 있거든요. 패키지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보시면 그 소스 있죠? 요거 소스나 여기에 패키지 EX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뷰에 패키지라고 있을 거예요. 패키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뉴 패키지 만드는 그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다가 그 네임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라이브러리, 하나는 앱,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소스 코드 밑에 앱이랑 lib라는 패키지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또 여기 요거 더블 클릭해,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뷰에 자바 클래스 클릭하시면 되죠. 자바 클래스 클릭하시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클래스 만드는 란에다가 이렇게 모듈, 맨 처음에 calculat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앱스트랙트였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니까 그 모디피어에 그 앱스트랙트로 속성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셀렉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패키지가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안 써있을 텐데, 그 브라우저를 클릭해 보시면 패키지를 뭘 선택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lib 패키지를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alculator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패키지 이름을 lib라고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lib 요 패키지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뉴에 자바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아마 자동으로 요 패키지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지정이 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alculator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앱 패키지에다가 goodCal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 calculator 그 abstract 클래스를 상속 받아야겠죠. 익스텐드 해가지고 상속 받으면 아마 이 클래스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죠. calculator라는 클래스가.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calculator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calculator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나눠서 사용하실 땐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항상 임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들은 아마 임포트를 사용하지 쓰지 않으면은 아마 여기 오류가 뜰 거예요. 오류가 뜨면서
임포트를 하라고 이렇게 뜰 거거든요. 한번 지금 제가 이클립스가 안 깔려 있어서 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고 한 번씩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제가 이클립스는 없지만 다른 아이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클립스는 아닌데 인텔리제이라는 다른 자바 아이디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여러분들 뭐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클립스도 좋지만 요 인텔리제이라는 아이디도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유료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짜로 무료로 배포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게 회사 들어가면은 웬만한 회사들은 다 요 인텔리제이 사용합니다. 인텔리제이나 아니면 파이썬은 파이참, 요 젯브레인 요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설치해서 이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클립스랑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거의 사용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타이틀은 없어서 언타이틀 프로젝트고, 여기다가 이 소스 src라는 폴더에다가 뉴해서 패키지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lib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두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또 lib라는 패키지에 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뉴에 자바 클래스 누르시면 자바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저는 뭐 calcul 이렇게 일 텐데 칼큘레이터를 빨리 감기로 해볼게요. 칼큘레이터는 네, 이렇게 칼큘레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앱에다가 클래스 하나 해가지고 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엔지 한 다음에 칼큘레이터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칼큘레이터를 임포트를 해줬죠. 이렇게 아이디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임포트를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거 꼭 임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디 장점이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방금 칼큘레이터를 앱스트랙트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얘네들을 구현을 꼭 해야 되는 메소드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디 기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메소드들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안에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또 아이디의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dd는 return a 플러스 b. 이건 이클립스도 아마 될 거예요. 이클립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패키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디폴트 패키지라는 게 있죠. 디폴트 패키지는 패키지 선언문 없이 만들어진 클래스 패키지예요. 그래서 디폴트 패키지는 현재 딜트리가 되고 그냥 패키지 선언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된 클래스들을 말하는 거고, 패키지 특징은 아까 계속 얘기했죠. 계층 구조로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하나에 패키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층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조건 제한도 가능하고요. 패키지별로 조건 제한 가능하고, 이거 다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동일한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높은 재사용성. 이게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사용성 높인다. 그런 거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듈인데, 모듈은 아까 설명 좀 드렸다시피 자바 9에서 도입된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 패키지랑 이미지 등의 리소스를 담은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파일까지는 그 내가 만든 이 클래스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패키지로 이렇게 쌓았는데 이거를 이 패키지들을 좀 더 모듈화 시켜서 이 패키지 A에서 나는 그리고 패키지 A에서 나는 이 두 개만 사용하고 싶다. 패키지 B에서도 이 두 개만 사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요. 패키지 A에 두 개, 패키지 B에 두 개만 가지고 와서 하나의 목적에 맞는 모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서 나중에 사용할 때 그 모듈만 가지고 와서 그냥 실행을 하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요 패키지 A에 두 클래스를 가지고 오려면은 이 패키지 전체를 다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만약에 패키지 B에서 클래스 파일 하나만 사용해도 전체를 다 가지고 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 ABC에서 요거 요거만 사용했는데도 이 ABC를 다 불러와서 실행을 했어야 됐어요. 요렇게 되면 너무 많이 불필요한 것까지 다 가지고 와 버리니까 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화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 자바 플랫폼도 지금 JDK 9부터는 모듈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API들을 다 모듈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API들을 다 모듈화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모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각각의 뭐 유틸이면 유틸, 매스면 매스, 랭이면 랭 이런 패키지 안에서 각각의 그 클래스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얘네들 통째로 다 불러서 사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필요한 것만 딱딱 불러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를 하는 거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뭐 모듈화가 돼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모듈화가 뭔지만 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요. 보시려면 J모드 들어가셔서 모듈화된 파일 볼 수 있고요. 요거를 J모드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패키지로 나옵니다. 네, 요런 것들만 좀 확인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J모드 이용해서 패키지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자바 실행 환경을 한번 보면 그, 그 모듈 기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자바 8까지는 패키지라 그랬죠. 그럼 자바 9 이후에서는 모듈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바 8까지는 보시면 그 자바 API 기본 API들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쓰는 API들을 보면 자바 8까지는 요 rt.jr이라는 요 파일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있었어요. 다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바 API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도 여러분들 API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뭘 하든 이 rt.java를 실행되는 컴퓨터에 항상 설치를 해놔야 돼요.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소형기기인데 설치를 하려고 해도 이 rt.jer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지 자바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소형 컴퓨터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바 환경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나온 게 모듈하고요. 모듈하고 이거를 없애버렸고 그냥 99개의 모듈 파일에 나누어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기능별로 모듈화를 시켜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실행 시에 그 모듈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모듈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API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프린트랑 스캐너밖에 안 쓴다. 그럼 요 두 개만 포함하는 모듈만 쏙 빼가지고 그 두 개만
얘만 로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99개가 있었으면 99개를 다 몽땅 다, 그러니까 기존 요 자바 환경에서는 99개가 있으면 몽땅 다 로드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99개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서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모듈하고요. 그래서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설명한 게 요거죠. 기존에는 요 rt.jer를 다 로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후 버전에서는 요 모듈 파일에서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클래스만 쏙쏙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오라클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 각각의 그 디바이스별로 모듈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뭐 A라는 디바이스는 모듈이 뭐 20개밖에 안 필요하다, B는 10개밖에 안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모듈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노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형 컴퓨터는 모듈을 뭐 5개밖에 안 쓰면은 5개만 넣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그 컴퓨터 환경에 맞게 그 API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자바 모듈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자바 사용할 때는 이 모듈화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진짜 막 소형 인베디드 환경에서 자바를 구현하고 싶다 하면은 그 모듈화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은 좀 더 적은 용량의 메모리에 자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화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 나오죠. 그 자바 컴포넌트들을, 이게 뭐야 아까 클래스들이죠. 클래스나 패키지들을 필요에 따라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듈화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실 때 다 찾아보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패키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애플릿, AWT, 인즈, IO, 랭, 매스, 타임, 텍스트, NIO, 넷, 세큐리티, 유틸, RMI, 뭐 SQL 또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의 또 하부 패키지들이 또 쫙 있죠.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요 패키지를 좀 보시면, 주요 패키지를 보시면 자바.랭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스트링, 수학, 입력 등의 자바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클래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임포트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 패키지는 날짜, 시간, 벡터, 해시맵 같은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IO는 여러분들 키보드 모니터 뭐 이런 인풋 아웃풋 할 때 쓰는 그 기능들 있죠. 그런 거 사용할 때 쓰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패키지고, AWT는 GUI 환경 제공할 때 쓰는 거예요. 스윙이나 AWT는 GUI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거고, 보통 스윙을 많이 써요. 스윙을 많이 쓰니까 요거는 좀 뒤에서 배울게요. 나중 뒤에 장 가서 배우실 거고, API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버전이 더 높은 것도 나왔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API 궁금하시면 설명을, 요 API 도큐멘트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API 목록들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PI 목록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그 각각 그 패키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패키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 클래스들을 몇 개 배울 거예요. 요 클래스들을 몇 개 배울 건데,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 래퍼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클래스, 그 다음에 토나이저, 그리고 베스, 캘린더,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요 클래스들은 특징들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특징들만 알고 계시고, 특징들이랑 그 다음에 그 메소드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모르시면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만드는 클래스도 항상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속할 때 보면 이렇게 익스텐드로 상속을 하잖아요. 익스텐드로 상속을 하는데, 얘는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쓰지 않아도 컴파일 과정 중에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클래스 슈퍼 클래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그 모든 객체 속성을 나타내는 메소드를 몇 개 보유를 해요. 여기 나오네. 그래서 보시면 equal, 그 다음에 get 클래스, 해시코드, toString, notify, notify all, 그 다음에 wait 이렇게 있는데 딱 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스레딩할 때 중요한 거고, 이거 세 개는 스레딩할 때 중요한 거고, 요것들은 여러분들 클래스 쓰면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걸 보시면 equal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가리키는 객체와 현재 객체를 비교하는 클래스고요. 클래스는 현재 객체의 런타임 클래스를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해시코드는 해시코드 값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스트링은 현재 객체에 대해서 문자를 리턴을 해줘요. 해시코드는 뭐 지금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이퀄이랑 이퀄 클래스거든요. 이퀄이랑 뭐 스트링 이 정도인데, 그 오브젝트 클래스 뭐 속성 알아내는 예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프로퍼티 ex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 프린트 함수에다가 그 포인트 클래스에 대해서 속성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프린트에다가 포인트 클래스를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프린트 함수로 들어오죠. 여기 들어와서 지금 보면 어캐스팅 된 거죠. 오브젝트 클래스로. 그래서 오브젝트 점 클래스 name 코드 스팅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값들이 나옵니다. 오늘 한 번씩 프린트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는 뭐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크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런 메소드들이고요. 투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시점 스트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스트링 객체를 반환해줘요. 근데 그 기본적인 그 메소드를 보시면 슈퍼 클래스 안에 보시면 클래스 이름에 at하고 텍스코드를 출력해 주거든요. 그래서 투스트링 출력했을 때 보시면 여기 포인트 객체 이름이랑 at하고 그 주소값 표시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투스트링 객체를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오버라이딩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예제 보시면 지금 포인트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포인트 객체에 보시면 여기 퍼블릭 스트링, 투스트링 이렇게 해놨거든요. 얘가 원래 오브젝트 클래스에 투스트링이라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가 있고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있죠. 요걸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얘가 투스트링 정보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트링이라는 그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 포인트라는 그 클래스의 x, y 축을 출력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을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이퀄이 좀 중요해요. 이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그 객체들 비교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트 x, y를 한 다음에 포인트 A랑 B랑 C는 A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클래스 비교할 때 이 넣는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클래스 안에 요 값들 x, y 값들이 똑같은지 좀 비교해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객체들끼리 이렇게 비교 연산제를 하면은 두 개의 레퍼런스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A랑 B랑 레퍼런스가 같은 레퍼런스인지 아닌지만 비교하거든요. 그 레퍼런스가 뭐냐면 A가 지금 요 포인트, 그러니까 요 A하고 뉴 포인트를 하면은 이렇게 A라는 객체가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이 뉴 포인트 하면은 B라는 객체가 하나 생겨요. 생긴 상태에서 C는 A 했으니까 같은 걸 가리키고 있겠죠. 요 레퍼런스가 같은지 틀린지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지 이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랑 B랑 넣는 B 했으면 A는 지금 현재 A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B는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른 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false가 뜰 거예요. A랑 C랑 비교해 보면은 A랑 C는 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얘는 true가 뜰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누굴 가리키고 있는지 요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객체 안에 여러분들이 뭐 포인트 2, 3, 포인트 2, 3 이렇게 입력했으면 내가 입력한 요 2, 3 XY 축이 그 각각의 클래스 두 개의 XY 축이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할 때 요 equal이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equal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이거 넣는 거 똑같이 레퍼런스 비교를 해요. 레퍼런스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equal을 통해서 요 x랑 y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포인트 a라는 객체가 2, 3이 들어가고 b라는 객체가 2, 3이 들어갔는데 a 점 equal 해가지고 뭐 b 이렇게 하면은 b랑 a랑 그 xy 포인트를 비교해서 같으면 같다, 틀리면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요 equal 오버라이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포인트 객체에다가 equal을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요. 이게 지금 나오나? 이거 나오네. equal을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면 그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을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equal하고 오브젝트라는 다른 그 객체를 하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매개 변수를 다시 다운 캐스팅을 해요. 네, 포인트 P로 다운 캐스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x, y 값이랑 그 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온 요 x, y랑 비교를 해서 그게 다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좀 보시면 내가 A에다가 2, 3을 넣었고 B에다가 2, 3 넣었고 C에다가 3, 4 넣었죠. 그런 다음에 A equal B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라는 클래스는 여기서 지금 얘가 A라는 클래스 본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클래스는 2, 3이 들어왔죠. X는 2, Y는 3이에요. 3이고 여기 equal에 B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B라는 객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포인트 P에서 오젝트 포인트 P에서 포인트 P는 이 B라는 객체가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객체는 뭐예요? B라는 객체는 XY는 2랑 3이었죠. 그래서 현재 내 본체 A의 X 값이랑 그 B가 가지고 있는 B가 뭐 아까 뭐였어? 포인트 P로 했으니까 P.X 하면 이게 되겠죠. 요거랑 비교해서 같으면 true, Y랑 A가 가지고 있는 Y랑 비교해서 같으면 true 하니까 어떻게 돼요? 2랑 3이랑 다 똑같으니까 true를 반환하겠죠. A에 equal C를 넣으면 어떻게 돼? C는 3, 4니까 X랑 Y가 3, 4랑 다르죠. 2, 3, 3, 4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equal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생성하고 클래스끼리 비교를 할 때 이런 레퍼런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값이 같은지 안에 내용물이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equal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트링 클래스도 비교할 때 equal을 사용해요. equal.
이걸 사용하니까 이퀄 쓰죠. 사용하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제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선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보시고, 요거는 지금 렉트라는 클래스를 가로랑 세로에 대해서 비교하는 이퀄 클래스를 다시 오버라이딩 한번 한 거죠. 그래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넓이를 비교를 한 거네요. 그래서 가로 세로 곱하기 그 받아온 맥이 변수의 가로 세로 곱하기가 같으면은 true, 틀리면 false죠. 그래서 요 그 넓이가 같은지 틀린지 요거를 계산하는 이퀄 함수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이퀄 함수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이렇게 이퀄을 호출해서 그 다른 객체랑 현재 객체랑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젝트 객체 마지막이고요. 이 이퀄 메소드가 좀 중요해요. 요거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래퍼 클래스인데요. 래퍼 클래스는 그 기본 타입을 객체로 다룰 수 있게 할 때 사용하는 게 래퍼 클래스예요. 그래서 기본 타입 이렇게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캐릭터, 플루트, 더블, 뭐 블루인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객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바이트 그 타입을 바이트 객체로 쓸 수 있고요. 뭐 인트 타입을 인티저 객체로 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객체 타입을 사용할 때 쓰는 그 랩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쓰는 용도는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쓸 때가 굉장히 많고요. 뭐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한 그런 그 중에 하나니까 요걸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이터레이터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객체 타입으로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쓰임새는 그냥 일반 그 타입이랑 기본 타입이랑 쓰임새는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쓰임새는 똑같고요. 그 메소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타입 객체 생성하는 경우는 뭐 인트형은 인티저라는 그 객체를 쓰고요. 캐릭터라는 형을 쓰고, 더블은 요 더블형 쓰는데 보시면 앞에 대문자가 다 붙었죠. 이렇게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뭐 인티저 i 해서 인티저 value of 10 이렇게 넣는데, 그냥 인티저 i 하고 10 이렇게 해도 10이 인티저 i 객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int i랑 똑같이 역할을 하는데 객체 타입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주요 메소드들이 있는데,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활용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 보통 메소드들이 뭐 어떤 메소드들이냐면은 스트링을 어떤 숫자 누메릭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누메릭이라는 거는 인티저, 플로트, 버블, 이런 식으로 변경할 때 쓰는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반대 케이스인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특별한 케이스 몇 개 있는데, 일단 보시면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럴 때 많이 써요. 스트링으로 뭐 A는 1, 2, 3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일 입출력으로 어떤 파일에서 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가져올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1, 2, 3을 다시 정수형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바꾸고 싶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래퍼를 활용하면 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지만 int i 하고 그다음에 인티저 한 다음에 점 파스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다가 a를 넣어주시면 요 스트링 타입 1, 2, 3 스트링 타입이 인티저형으로 파싱이 돼서 인티저형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 2, 3으로 만들어지고, 이걸 다시 int i에다가 대입하면은 그냥 i가 정수형 1, 2, 3이 i로 대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이 래퍼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기본 타입을 문자형으로 변경할 때도 씁니다. 내가 만약에 1, 2, 3이라는 거를 만들었는 그 정수형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인티저 .toString 하면은 스트링 타입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때 아니면은 기본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각각의 래퍼를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알면은 요걸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요 함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번갈아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박싱이랑 언박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박싱은 기본 타입의 값을 래퍼 객체로 변환하는 것을 박싱이라고 그러고요. 언박싱을 래퍼 객체에 들어있는 타입을 기본 타입으로 빼낼 때 언박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트 n은 10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인티저 점 value of 10 이렇게 해가지고 인티저 클래스를 넣으면은 박싱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다시 거꾸로 하는 거를 int value라고 빼내는 거를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JDK 1.5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인티저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10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객체가 들어가요. 이렇게 리터럴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도 되는 이렇게 반대도 되고요. 박싱은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스트링 객체예요. 스트링 객체는 뭐냐면 문자를 다루는 거죠. 문자를 다루는 객체고, 스트링 객체는 이렇게 리터럴로 바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리터럴이 뭐냐면 바로 그냥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링하고 대화한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 형식을 리터럴 타입이라 그래요. 요거고, 스트링 객체는 생성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빈 스트링도 할 수 있고, 캐릭터 배열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문자 넣을 수도 있고, 버퍼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 스트링 객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네요. 스트링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터럴로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성을 하고, 그 리터럴 관리 프로그램에서 공유가 되거든요. 힙에 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객체니까 힙에 저장이 되거든요. 힙에 저장이 되는데 그 힙 메모리에 따로 스트링만 그 저장하는 객체가 저장하는 메모리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힙 메모리에 스트링 객체 객체를 생성을 해서 힙 메모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힙 메모리에 올려놓고 리터럴로 힙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언된 그 스트링 객체는 절대 변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안에 요거 A는 헬로 이렇게 변환을 했으면 헬로 ABC 이런 식으로 변환이 안 되거든요. 한번 저장된 객체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수정이 불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그 이런 식으로 스트링 객체를 한번 선언을 하면은 요점 컨캣을 해도 컨캣하고 자바를 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새로운 스트링 하나 선언을 하죠. 선언해서 이 자바를 컨캣을 하면은 이 기존의 S에 자바가 붙어서 이 T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에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아니면 S에 그대로 넣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S에 그대로 내가 만약에 그 S에 헬로를 넣고요. 그 다음에 S에 이 컨캣은 원래 문자열에 그 뒤에 입력한 문자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트링 객체는 그 수정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새로운 그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 S를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S는 하고 S.concat 하고 봐봐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붙인 내용이 다시 S에 대입되면서 S 값이 바뀝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고, 보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통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스트링 빌더 이런 거는 s.concat 이런 식으로 하고 자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뒤에 붙거든요. 바로 뒤에 그 변경되는 값으로 들어가는데, 스트링 객체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스트링 객체 비교는 요 이퀄을 이용해서 해요. 이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스트링 객체 비교할 때 여러분들 뭐 if하고 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if하고 점 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스트링이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쓰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거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도 설명드릴 거지만 스트링의 주요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주요 메소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 캐릭터 add, 코드 포인트 add, 뭐 compare to, concat, contain, length, 뭐 split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함수들이 보시면 뭐 concat, 뭐 split, 뭐 trim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링 객체를 수정하는 그런 그 메소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해도 그 스트링 객체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꼭 그 변경된 값을 얻고 싶으면 다른 거에 대입을 해서 얻으셔야 돼요. 이거 앞에 제가 설명한 요 방법 같이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게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S에 이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헬로우 자바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s.concat 하고 자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바뀌지 않고요. 그냥 s에다가 한 번 더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t에다 대입했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소리고요. 주요 메소드들을 좀 쭉 보면 컴페어 2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비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같으면 0, 다르면 1. 그래서 보시면 컴페어 2 해가지고 이 자바랑 cpp 해가지고 자바에다가 컴페어 2 하고 그 내용을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하면은 얘네들이 같으면 0을 리턴해 주고요. 틀리면 1을 리턴해, 0 이상의 값, 그러니까 0 초과의 값, 1 이상의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컴페어 2로 이 문자를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요걸로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하면 안 되고, 항상 컴페어 2로 문자를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퀄도 가능해요. 이퀄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링 이퀄스는 문자열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퀄스나 컴페어 투나 두 개 쓰면 되는데,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좀 지우고 했던 얘네들 지우고 스트링하고 A는 요 수가 아닌가 보죠. 그러면 A랑 B랑 같으면 이퀄스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퀄스를 쓰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컴페어 투를 비교를 하셔도 돼요. 여기 뭐 다른 걸 쓰면은 나 이퀄스로 나오죠. 이퀄스로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걸 또 보면 문자열 비교는 컴페어 투나 이퀄스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 문자열 연결 같은 경우에는 컨캣을 쓰시면 돼요. 컨캣. 그러니까 문자열 연결은 플러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플러스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연결할 수도 있고 컨캣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 점하고 컨캣하고 이렇게 내용을 쓰면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플러스나 컨캣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근데 되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두 개 S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S1, S2를 만들어 놨는데 S.점 컨캣하고 S2를 하면은 컨캣하고 S2를 하면은 S1 여기에 플러스 S2를 하는 거잖아요. 를 하는 건데 이게 값이 만약에 요걸 지우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절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펑캣만 실행되고 말고 꼭 대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S1에 S.concat 의 실행 결과가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요 ABCD라는 선언된 요 값이 그 값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펑캣에서 한 결과를 하나 다시 메모리 생성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으면 이게 보시면 원래 있는 이 값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이걸 연결을 해제해버리고 새로운 연결된 ABC랑 EFGH를 새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 하나 만든 다음에 연결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새로운 문자를 생성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기존 걸 절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스트링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건을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 내용이 절대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고 대입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고 대입을 하면은 새로운 메모리에 생성을 해서 그 새로운 메모리를 레퍼런스를 연결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백 제거는 트림으로 하는데 트림을 하면 이 공백이 다 제거가 돼요. 제거가 돼서 이것도 A 트림 하면 A가 공백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트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다른 그 변수에 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 내에 문자를 접근하고 싶을 때도 캐릭터 at 사용하면은 만약에 캐릭터 at하고 2 하면은 두 번째 문자 그러니까 0, 1, 2 A가 1로 대입이 됩니다. 이것도 좀 쓸 때가 있는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 거고 지금 되게 많아요. 리플레이스는 이렇게 C샵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자바로 바꾸는 거고요. 스플릿은 요 구분 문자 심표로 되어 있는 구분 문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스플릿 시켜줘서 스플릿된 결과들을 이렇게 배열로 리턴해 주는 거고요. 서브 스트링은 인덱스 5부터 5 했으면 인덱스 5부터 끝까지 서브 스트링 된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A로 넘겨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듣고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 틀으셔서 아이디에서 한 번씩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래서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함수들을 실행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요 내용 스트링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링 버퍼가 나와요. 스트링 버퍼가 나오는데 스트링 버퍼랑 조금 내용이 달라요. 약간 메커니즘이 다르거든요. 스트링은 한번 리터럴로 저장이 되면은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 했죠. 만약 스트링 A는 1, 2, 3 이렇게 했으면 A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얘는 무슨 수를 써서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고정된 변수가 되는 거고요. 메모리에도 고정된 값이 들어가는 거고
스트링 버퍼로 만약에 이렇게 뉴하고 스트링 버퍼 자바를 선언하면은 그 지금 SB를 선언했죠. SB라는 공간에 이렇게 자바라는 공간이 생기고 자바가 들어가는데 여기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접근해서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요게 좀 스트링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쓰임새는 똑같지만 스트링 버퍼는 메모리를 가변적으로 늘리고 가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이랑 스트링 버퍼랑 좀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 변경을 한 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그 연산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스트링 문자열에 대해서 수정이 굉장히 많고 뭐 삽입이나 수정 이런 연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링 객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는 이 스트링 버퍼를 쓰는 게 속도가 확실히 빠르고요. 그냥 하나 딱 그 스트링 그 문자를 하나 딱 지정해 두고 계속 그 불러다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려면 스트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서 이 스트링 버퍼랑 스트링 객체를 나눠서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쓰시는데 만약에 그 문자열을 수정하는 그 연산이 굉장히 많으면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스트링 버퍼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좀 더 그 프로그램을 빠르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쓰임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스트링 버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성자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고, 초기에 스트링 버퍼는 그 버퍼 크기가 16인 버퍼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스트링 개수가 늘어나면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요 메서드를 보시면 뭐 어펜드, 그다음에 캐패시티, 딜리트, 인서트, 뭐 리플레이스, 리버스 이렇게 있는데 주로 그 문자열을 넣거나 빼거나 뭐 지우거나 이런 거에 쓸 때 쓰는 그 함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같이 스트링 좋아하는 그런 문자열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플릿을 하거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스트링 객체로 변환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에 그 인풋 아웃풋이 자주 발생할 때 쓰는 게 스트링 버퍼이고요. 쓰는 방법은 맨 처음에 스트링 버퍼하고 이 스트링 버퍼에서 A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A라는 그 SB라는 스트링 버퍼가 만들어지고 A라는 그 메모리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SB.append 이렇게 하고 그 문자를 넣어주시면 이 append가 추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SB라는 그 스트링 버퍼에 append 띄어쓰기 하고 펜슬이라는 문자열을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인서트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인덱스에 요 문자열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인덱스에 나이스를 추가하니까 0, 1, 2번에 나이스를 추가한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레이스는 2부터 6까지를 배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인덱스 2부터 3, 4, 5, 6 사이에 이 값을 배드로 바꾸겠다 뜻이거든요. 보시면 원래 나이스가 들어있었잖아요. 2, 3, 4, 5, 6 요만큼을 지우고 배드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딜리트는 또 인덱스별로 지워놓은 거고, 리버스는 순서를 리버스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리버스 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뭐 랭스도 있고 캐릭터 햇도 있고, 나머지 스트링 함수 쓰고 싶으시면 스트링 함수 하나 만들어서 스트링 그 객체를 만들어서 A에다가 SB 이렇게 넣어주시면 스트링 객체로 바로 또 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설명은 좀 넘어갈게요. 한번 다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 거고 한 번씩 해보세요.
스트링 토커나이저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스플릿 있죠, 스플릿. 여기 있네. 스트링의 스플릿 메소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기능을 클래스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 토커나이저 생성자에 요 어떤 값을 넣고, 원하는 스트링 값을 넣고, 이렇게 토큰을 넣어주면 요 토큰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스플릿이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스플릿이랑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뭐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쿼리라는 그런 스트링 객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토커나이저에 넣고, 내가 만약에 엔드로 구분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요 엔드로 이렇게 문자열이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 토큰에는 네임은 기태, 두 번째 토큰에는 어드레스는 서울, 세 번째 토큰에는 에이지는 21. 이런 식으로 배열로, 토큰 배열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토큰을 이렇게 두 개를 쓰면은 두 개로 다 연산이 됩니다. 엔드랑 는을 했으면 엔드랑 는이 나올 때마다 토큰을 분리해줘요. 그래서 네임, 기태, 어드레스, 서울, 어에이지, 21 이런 식으로 토큰을 두 개 쓰면은 이 두 개에 대해서 토큰을 각각의 문자를 분리를 해줍니다. 하나죠. 쓰임새는 이게만 기억하시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들이랑 좀 읽어보시고 써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뭐 예제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매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쓰죠. 매스도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함수들이 쫙 있어요. 근데 얘는 매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스태틱이거든요. 그래서 매스.abs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스태틱이기 때문에 따로 객체를 선언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뭐 랜덤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하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건데, 캘린더는 시간이랑 날짜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런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캘린더 클래스도 이렇게 뭐 이어, 세컨드 이런 필드가 있는 거고, 그 필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 now 하고 캘린더 get 인스턴스를 하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와서 now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now.get하고 그 뒤에다가 필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캘린더 뭐 이어 하면은 왜 이래? 이상하네요. 그 옆에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아까 말한 요 필드거든요. 필드 얘네도 입력해 주시면 그 필드에 맞춰서 값들이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캘린더.month 하면은 month가 반환이 되고, month 같은 경우에는 그 get으로 month를 받아오면은 그 아마 마이너스 1 된 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0부터 시작을 해서 0이 1월이고 1이 2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원하는 달을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랑 시간을 요 셋 함수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캘린더 점하고 필드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 필드에 맞는 값을 넣어주시면 또 값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캘린더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제가 이 캘린더 클래스나 매스나 어디 갔어? 예전은 뭐 설명했고요. 매스나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소스 코드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메소드나 필드가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요거를 한 번씩 써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를 틀으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빠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번 장 마지막이고 6장까지 끝났죠. 6장까지 끝났고 다음 장에 7장 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시험을 보는 걸로 할 텐데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6장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